아마 우리 노회찬 대표님께서 발제문을 그렇게 늦게 주신 속뜻은 날 것으로 얘기해라. 뭐 이런 이제 깊은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담이 아니고 저는 이번에는 그 발제문이 썩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실 저도 따지고 보면 386 세대, 그러니까 저는 뭐 광주 세대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학창 시절 또는 현장 이전을 그때 대거했었던 NLPD 논쟁 구도가 가장 격렬했던 그때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때 삼인주의는 어디 바디들 공간도 없었죠. 제가 삼인주의 얘기하면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기회주의, 수정주의, 합법주의, 개량주의, 반혁명주의. 그래서 이거 정말 나쁘구나. 그래서 정말 죽은 개 취급을 받았죠. 저도 최근에야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삼인주의에 대해서 새롭게 좀 고민할 계기가 생기긴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소위 노동운동판에서는 대표적인 개량주의자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삼인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감히 언급할 생각을 못했던 기억이 나고, 특히 저는 뭐 비정규 투쟁하면서 제 주변에 워낙 혁명주의자들이 많았던 탓이기도 합니다만, 말 잘못 꺼냈다가는 당장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뭐 그런 특수한 사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제 스스로도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참 많아서 이 삼인주의의 복권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노회찬 대표님께서 어느 수준과 내용으로 발표를 하실지는 몰랐지만, 공당의 대표가 계급장을 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인주의를 공공연히 하나의 기치로 내세운 것, 그게 저는 오늘 이 집담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회찬 대표께서 발표한 이거 짧은 문건이지만 이거는 특히 민주농당 분당으로부터 시작된 최근 수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나온 가장 의미 있는 문건이다. 또 의미 있는 문건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또 제가 논란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주현현 소장님께서 오시라고 했을 때 제가 정치적 이해 덕질을 좀 따져봤어요. 비정규노동센터의 회원 확대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썩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온 자리라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몸은 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민주노동당적을 가진 이래로 그때 제가 아마 1000번대였는데 최초였던 것 같아요. 후원금을 내지 않은 최초의 선거. 그래서 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었지만 정말 마음은 무거웠던 선거였습니다. 제가 지지할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유일한 선거였습니다. 비판적 지지조차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그런 선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좌우 편향이 극대화된 선거기도 했습니다. 상층에서는 안철수와 문재인 캠프로 떼거리가 되어 놀려갔고, 그리고 현장에 투쟁하는 주요 활동가들, 제가 동지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 정치권 내에서 역할하기 어려운 그런 전략적 지향을 가진 이런 방식으로 후보를 내고 달려갔습니다. 지난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배타적 정치 방침으로부터 연원되는 그 오랜 기간의 정치적 실험이 이렇게 결과해도 좋을 정도로 허접했는가? 저는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는 학습 효과가 없는 것인가? 도대체 그 많은 정파에 내놓으라는 활동가들, 또 노동 현장의 간부들은 도대체 뭘 했기에 이렇게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는가? 6만 표의 득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우리에게 준 충격이 좀 컸다고 생각해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민주농당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감동했었던, 또 내 사랑 민주노조를 외치면서 현장에서 파업했을 때 정말 밀려왔던 그 감동이 어디서부터 사라졌을까? 진보 정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예를 들면
뭐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양대 노총의 조직 노동이 만들어낸 최상의 정치적 성과라고 얘기했던 그 진보 정당 운동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뭘 얻었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결국은 깃발을 우리가 이런 게 문제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득. 그래서 지금 우리의 처지를 좀 표현을 하자면 부여잡을 깃발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넉마가 되다시피 한 깃발, 그 깃발에 적힌 내용 별 관심도 없이 감흥 없이 그 깃발을 지금 아주 무력하게 힘없이 붙들고 있는 이런 형상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깃발을 감히 내려버릴 엄두도 못 내면서 또 새로운 깃발 찾자고 하면 외면하는, 저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금 진보 정치가, 그리고 노동 현장의 주요 활동가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지금 이제 어려운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깃발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썩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정치가 우선이다와 몇 권의 책을 읽은 것 외에는 또 박상훈 대표로부터 들은 강의 내용 외에는 썩 잘 알진 못합니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 현장 투쟁의 경험 속에서 제가 몸으로 체득했던,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전략적 지향이라고 나름대로 직감으로 느꼈던 것들을 가장 잘 담은 정치적 이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자유평등연대라고 하는 그런 3대 지향 속에서 뭐 생태와 또 한국적인 또는 한반도 특성을 감안한 평화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돼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고자 하는 전략적 방향이 진보 정치, 특히 민주노조 운동이 가고자 했던,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그런 사회의 상을 가장 뚜렷하게 이념적 수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땅히 우리의 깃발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게 깃발이 된다면,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논란이 있겠지만 이게 정식화된 수준에서의 강령적 수준으로 이게 정립이 된다면 저는 상당한 정도의 감흥과 그리고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결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감이 들어서 오늘 이 집담에는 단순히 진보정의당 내에 그런 토론으로 그치기보다는 좁게는 전체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낡은 의미의 진보진영, 그리고 넓게는 소위 진보적 자유주의를 포함해서 합리적 보수 진영에까지도 이게 치열하게 좀 논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구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번 대선의 의미도 좀 달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의미까지를 담아서 좀 반향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보정의당을 위시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된 진보정치의 실험이 의미 있게 저는 매듭지어지려면 우리에게 새로운 청사진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형태로, 그리고 전략적 좌표를 분명하게 나타내어주는 그런 나침판이 마련되는 형태로 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난상 토론이 거듭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유야무야 정파적 담합 구도 속에서 넘어갔던 그런 경험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라도 저는 이번에는 분명히 특히 노동 현장과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당당하게 내세울 진보 정치의 깃발을 이제는 분명히 내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집담회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그 문제의식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고, 한국 사회에서 사민주의가 제 이름을 되찾은 만큼 정당한 그런 정치 세력으로서 그렇게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대선 직후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걱정이 됐던 그거였어요. 문재인이, 제가 표를 주진 못했습니다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투쟁사업장 농자들 때문이었어요. 뭐 쌍차나 현대차 비정규직을 위시해서 그때 고공농성하고 있는 그 사업장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해난 사업자 문제 해결 그리고 그 동지들이 느낄 그 절망의 깊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도 문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지할 수는 없는 후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당선되자마자 사실은 공농사하고 있는 그 투쟁사업장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이제 여러 동지들이 이제 목숨을 거뒀습니다만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정치의 역할이 뭐냐 이런 생각이 좀 참 많이 들었어요. 진보 정치가 굳건하게 제 역할을 했었다면 저 동지들이 저렇게 절망을 쉽게 죽음으로 이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좀 되돌아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고공농성장이 상징이 되고 있잖아요. 고공농성장이 연대하는 게 어떤 정치 집단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유력한 지금 수단이 되고 있죠. 저는 이거 거꾸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집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투쟁사업장과 연계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을 자임을 해야지 단순히 운동단체처럼 연대하는 수준에서 자위하는 이렇게 되면 되게 곤란한데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런 자신 없음이 어디서부터 유래하는가? 저는 구체적인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전략적 지향에 대한 혼선으로부터 대단히 많이 귀결되고 있고 결국은 소탐대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양상을 빚어왔고 이게 결국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서 사실은 절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없었던 그런 여러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의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이런 노동 현장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게 정예고 문제든 비정규직 문제든 구조조정 문제든 책임 있게 해법을 내고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현실의 정치 프로그램 속에서 관철시켜낼 이런 저는 역할을 자임하고 이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낸 진보 정당이 최근에 사라졌죠 거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 정의당 내에서 이런 사민주의 관련한 이런 전략적 지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멀어 보이는 이런 과제 같지만 제가 보기엔 직결되어 있는 그런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가슴으로부터 동의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 지향 없이는 구체적인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해법을 내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민주의의 복권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파 타막 구도 또는 소모적인 정쟁에 가까운 그런 정파 난립 구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사민주의가 입지해야 될 정당한 자리를 찾아주는 것 대단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금기시되어 왔던 뭐 거의 국가보안법 수준으로 사실은 논의가 막혀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국가보안법을 극복하는 그런 과제도 좀 저는 이번에 수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여전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는 한국 사회를 저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저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에 두고 역할해야 될 진보적 정치 세력 뭐 진보란 말을 뭘로 바꾸든 전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출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과제와 관련해서 저는 사민주의의 복권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NLPD 낡은 구도 속에서는 저는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 그리고 진보 정치에 그나마 이번에 희망버스에 많이 참여했던 이런 여러 시민들까지를 포괄하는 이런 정치적인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NLPD 논쟁 구도를 혁파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방식의 어떤 진보 정치 지형 또 노동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려면 그것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체들을 많이 양성해 내려면 무엇보다도 사민주의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
또는 사회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저는 치열하게 논쟁이 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저는 모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독자적 정치 세력화로 진보 정치, 노동 정치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 삼인주와 관련한 논쟁을 저는 비껴갈 필요 없다. 저는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그걸 깃발로 삼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비정규 문제로만 국한을 한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근접하면서도 기간의 경험으로 검증된 그런 이제 공약 수준에서 보면 가장 잘 만들어진 게 이제 심상정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정희 후보 공약이 가장 가깝죠. 물론 문재인 후보 공약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 공약 결정적인 난점이 노동기본권, 특히 노동상권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사용자성 관련해서는 사실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후보까지도 어떻든 언급하는 수준에까지 온 한국 사회 수준에서 왜 진보 정치가 이렇게 무력하게 낡은 질서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까? 왜 노동이, 왜 비정규 문제가 이 담론에 붙잡혀서 바보처럼 이렇게 서성거려야 됩니까? 우리가 담론은 다 생산했는데 왜 그 담론을 왜 우리가 주도를 못합니까? 따지고 보면 비정규나 노동이나 경제민주화나 복지나 재벌개혁이나 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민주노동당 시절 민주노총의 그 활동가들이 헌신하고 구속되고 죽고 해고되면서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담론을 생산한 우리가 그걸 주도를 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이율 배반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앞자리에 저는 진보 정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쌍거리로 민주노총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비정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말 이게 필요하다. 작년 11월 달에 한국 비정규 농산재 네트워크 조금 얼기설기하긴 하지만 모였거든요. 소위 경기 동부부터 탈당바까지 다 모였습니다. 저는 상당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로 하니까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요. 사실은. 현장에서 쎄빠지게 포보 가듯이 고생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정파가 다 달라도 만나서 소모적 논란 벌이지 않아요. 아주 실사구시적인 실용적인 해법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정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3차 가서 다 취한 다음에 이제 정파 문제 얘기하죠. 그 다음날 깨어나면 뭔 얘기했는지 잘 모를 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3인주의 깃발은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진보 정치에서 좀 실사구시를 중심으로 물론 전략적 지향과 직결되는 과정이 납니다만 이런 좀 일종의 실학파? 제가 요즘 비정규 실학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만 철폐 담론을 넘어서서 우리는 실학파가 돼야 된다. 실사구시가 우리 심장에 딱 새겨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보 정치에도 이런 실사구시를 핵심으로 하면서 전략적 지향, 특히 사회주의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 나간다는 건 철저한 문제의식이 녹아든 형태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깃발로 그런 좀 일종의 진보 정치 실학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 정치당 이번 집담의 의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 소중하다는 거, 또 그 의미만큼 전체 당원들이 토론하고 함께 좀 모아서 기간에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을 그 전제를 밟지 않고 정말 이제는 제대로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진보 정치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는데요. 저는 삼인주의가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구설을 깨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실타리가 많이 엉켜 있는데 저 실마리를 잘 잡아야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운동의 위기와 관련해서 물론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 또 일상적인 과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한 채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결과를 다시 낳겠지만 어쨌든 거대 담론 수준의 이념 수준의 전략적 지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고 넘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운동 내에서 이런 논쟁이 먼저 촉발되지 못한 게 참 아쉬움으로 지금 많이 와닿는데, 사실 뭐 뒤풀이 자리 가면 이런 얘기 이제 3인주의 이름은 아니지만 사실 일상적인 토론 과정에서는 많이 제출되는 문제의식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그거를 담을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나가 다 철폐 담론 넘어서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낡은 NLPD 구도 넘어서야 된다. 아까 나왔던 문제들이 다 공유하거든. 대부분 다수가 공유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의원 선거하고 그러면 이제 정파 줄 세우기로 어느 순간 또 낡은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득세하게 되는 이 이제 딜레마를 저희가 숱하게 지금 반복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골방에서 광장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뭔가 있어야 끌어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거대 담론이 갖고 있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로 딱 모아낼 수 있는 결집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아까 깃발로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3인주의로만 가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열린 공론화 광장에서 3인주의를 포함해서 진보 정치가 가다해야 될 전략적 지향, 대한 사회가 무엇인지, 그 방식이 무엇인지, 제도 정치, 또 민주노조 운동을 포함한 대중운동 강화까지 저는 다 한 줄로 꿰는 이런 이제 전략이 저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3인주의로 시작된, 촉발된 이 진보정당 내 소중한 이런 논쟁이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